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인터뷰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올까 봐 다른 전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꼭 연결해서 전화하려고 했던 것은 네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이 검찰직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예. 서울지검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예예.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예, 23기 동기입니다. 예, 액면가로는 거의 삼촌 조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연수원 때 이렇게 뭐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연수원 동기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네. 어떤 분인가요?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예.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예.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예.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직을 본인은 사랑한다고 또 했고요, 실제 검찰 조직은.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댓글 수사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이 됐죠. 예.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에 임명을 했어요. 예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스스로가 그 임명에 대한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 유지가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으로 본다. 그것이 인사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통령이 이미 말한 내용 이상은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뭐간디 불구속 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뇌물 기소,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네네. 언론에서는 정치 검찰로 표현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개혁의 의지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가 정윤회 문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것이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후과로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이 인선에 대해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요. 검사 인사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장관이 없는데 그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뭐 차관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뇌부에 관해서 오히려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완규 지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검찰로 넘기라는 그러한 뭐 의지를 표명한 뭐 사안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같은 동기입니다. 인사권, 저도 기억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지 말고 검찰이 스스로 인사하게 인사권을 넘겨라. 이런 취지였죠. 검찰 중심주의에 아주 맹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폭 빠져 있는 분인데 다른 면은 전혀 고려함이 없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한 법리는 밝기 때문에 일견 존중할 부분도 있지만 왜 우병우 수사가 부실됐고 또 돈봉투 사건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그렇게 정권 초기마다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그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003년 검사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예. 예.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대통령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었고 예. 적어도 법조 후배들인 검사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역량, 동력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셨는데 작정해서 나온 대표 선수들이었죠, 검사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에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검사의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의원님은 물론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예.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예. 확실히 그 질문지대로 안 하시네요. 네.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지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근데 과거의 일이고요. 근데 다이어리 들고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청와대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역시 검사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믿었던 검사들이 그 검사들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조도 있었습니다. 선의가 선의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고검장급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으로 바꿨다.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검장은 말 그대로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는 바로 밑에 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고검장으로 이제 그렇게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 다 했느냐 하면은 또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보직을 하는데 고검장이 되면 바로 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검사들이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자신의 보신 인사 문제에 신경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고검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검찰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그런 인사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해라. 그런 의미군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이고. 자,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내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어질 전망입니까? 이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신데 충분히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박관천 경정 또 한일 경위 이런 분들의 결국은 진술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박관천 경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한일 경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거꾸로 그 뒤에 어떤 국정농단의 사례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복기를 해보면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엔 핵심이 예.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 하나는 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다. 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이 공소 유지를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맡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인사가 그 공소 유지를 맡는데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의한 최순실 등의 직권남용 등의 어떤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검,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최순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삼성 등의 뇌물수수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시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이 기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 기소 뭐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직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아, 그렇군요. 이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그 한쪽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 수사를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귀를 하면 아마도 수사의 미진이 드러날 것이고, 이 부분이 국정농단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기업에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하셨는데 기업 관련 수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SK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첫 공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특히 뇌물수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사 출신으로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물수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그건 탄핵 재판이었고, 예. 이 뇌물수수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 그 회장님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든지, 예. 박원호 씨와 같은 전마사회 감독의 진술도 다소 이제 흐릿해진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와해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디게 아주 이게 이게 나사를 이렇게 세게 조여야 된다. 조여야 하듯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더욱 윤석열 검사 임명이 중요해진 부분이 있군요,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4년 반 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큰 과정은 역시 특검 수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수사의 결과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은 19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법무부 차관 혹은 대검찰청 차장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대단히 내부에서도 신망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 뛰어난 그러한 분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니까 다 칭찬하시겠죠. 아닙니다. 저 이금노 차관은 아시다시피 진경준 검사장 특임 검사로서 멋지게 아주 순식간에 잘 해냈고요, 수사를. 그 다음에 봉욱 차장은 자타공인하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못 하십니까? 예, 이 정도 하시죠. 그게 본인이 고사하셨나요?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아직 안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 전화만 계속 기다리시는 상태인가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라도 장관이 되시더라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장장님. 아직 후보 상태라 그러시는지 오늘 인터뷰도 약간 예전처럼 예리하지 못하고. 보다는 지금은 청와대 국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장관 되시면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